코스닥 150이 3%가 빠졌는데 지금 이게 이빨 보여서 되겠습니까 지금? 피를 질질 흘리면서 왔는데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 한 2%씩 빠져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각오는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1.7% 하락했고 코스닥은 1.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역시 빠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9천억, 코스닥에서 한 5천억씩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가기관은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이 파는 날은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는 날은 오르고 요거는 계속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어느새 1,305원까지 좀 반등을 많이 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0.5에서 한 1% 내외로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약간 뭐 공포감이 있긴 했는데 지수가 뭐 코스닥 중심으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또 뭐 내일 또 외국인 사면 이거 또 뭐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제가 외국인입니까? 아니 근데 네. 이 일만 보태서 네. 우리 기관은 더 팔아? 솔직히 이거요. 그냥 딱 구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정말 우리 기관들 하는 거 보면 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 좀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아이 뭐 내가 뭐 할 능력이 안 됐어. 예. 막 외국인 요만큼 팔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자 갖다 퍼보니까. 뭐 그냥 그래 왔다 생각하게 되면 마음 편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언제 그들이 샀다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한데 이제 오늘 본 것 중에 시장은 어차피 외국인들 선물 동향 보면은 훅 들어갔다 훅 나왔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네, 선물은. 그래서 거기서 딸려가는 기관 프로그램 매수 여기 반복되는 과정들인데 그것 빼고는 하게 되면 저는 뭐 오늘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약간 일시적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눈치 미국 시장이 저런데 네. 우리가 지금 고점에서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훅 돌려줘야 좀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변화로 보면서 봤는데 일단 느낌이 오는 게 두 개. 어떤 거죠? 첫째는 의외로 뭐 금리야 뭐 한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 갔다가 뭐 3.9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빼고 달러가 생각보다 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냥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질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매매하는 입장 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같은 날 지금 코스닥이 한 2%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확 꺾여야 됐어요. 아 오늘도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으로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네. 에코프로도 한 그렇게 올랐는데 한 4% 빠져주면은 게다가 주도주가 살아 있다 아직. AI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좀 섹터 플레이 좀 하시죠라는 얘기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또 탈모주나. 네. 탈모 좀 그래서-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그래서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보는 이제 방향들은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할 때 만약에 이제 어떤 좀 자금으로 움직이면서 플레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주도주 꺾이나 안 꺾이나 면 그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이 정도로 되고 있으면은 아직까지는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아직 살아 있다. 네. 일단은 이제 당분간 며칠 정도는 지켜. 되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시장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요? 자동차는 1월 달에 좀 걱정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 말에 사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너무 폭등하는 구간에서 이게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뭐 할부금리 급등한다고. 그렇죠. 그런 근데 얘기하고. 생각보다 예약 대수가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그게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1월 달에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유럽 시장이 한 1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도 7.4% 증가했으니까 이게 1년 전 1월 달하고 지금 1월 달, 올해 1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차량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할부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판매량이 더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인 것 같고요. 중국 시장에서만 좀 꺾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33% 정도 감소 데이터가 나왔는데 중국이 작년에는 춘절이 2월 달에 있고 올해는 1월 달에 있어서 1월 달 지표가 이번에는 좀 사실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판매량
이고요. 가격으로 보면 그러면 가격이 많이 빠져서 더 많이 산 게 아닐까. 그러면 또 실적도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1월 달에 미국 신차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한 0.5% 추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2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맨하임 중고차 지수는 고점 대비 좀 하락하다가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 2.5% 다시 상승하면서 반등했죠. 예, 2개월 연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량 가격도 높은 상태인데 판매량도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현대차가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어제 종가까지 기아가 한 29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고금리에 좀 수요 침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된 게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지금 시장 금리가 다시 또 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할부 금리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차 할부 금리가 7.5% 정도 나오더라고요. 중고차는 훨씬 더 높겠죠. 우리나라도 완전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할부 금리가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금 할부 금리도 다시 따라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높은 고금리에 예약 대수도 예전보다는 조금 빠져가는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판매량은 어떨까에 대한 걸 또 주가가 좀 선반영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YY 매출액 컨센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고요. 예. 올해보다 23년보다. 그렇죠. 23년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좋으면 24년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예약 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예약 대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과연 판매량이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도 괜찮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연초에 좀 올라오긴 했죠. 시장이 코스피가 10% 정도 올랐는데 뭐 현대차, 기아가 18%, 20%, 30%씩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실적도 좋고 한데 이 침체 우려 이런 네. 것들을 선반영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자동차 좀 유망하게 보십니까? 안 보시죠? 자동차 같은 거는 탈모랑 이런 거 보신다고. 탈모 끝났고요. 우리 박사님을 위해서 한번 이제 라이더만 한번 짜볼까. 예. 근데 주변에 친구분들 차 사세요? 제 주변에 최근에 차를 산 사람? 네. 글쎄요. 작년에 이제 테슬라 차 제 친한 친구가 보너스 샀고. 받으셨군요. 아니 뭐 그 친구는 이제 의사라서 뭐 그런 아, 건 그럼 없고. 저 다른 동네 분이시고. 예, 예. 예, 예. 혹시 친구분 차 사세요 요즘에? 사실 어저께 네. 사촌 동생이 예.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취업하자마자 지른- 갑자기 네. 차를 지르겠다 그래가지고 혼내줘야죠. 예. 어허, 금융사에 있는 이 예. 너 조언을 개인연금은 해주셔야죠. 했니? 네. 이렇게 너 개인연금은 들었어? 이렇게 자, 하나하나 이제 또 차곡차곡 이제 영업하셔. 아이고. 예,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전 주변에서 없는데요. 차 산 사람이. 그래서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 차 샀다고 얘기 들어본 사람이. 친구가 없는 거 아니시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를 현대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팔아요? 주변에 없는데 어딘가는 지금. 보니까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팔고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현대차, 기아차가 22.4%인가 그래요. 그렇죠. 와. 이게 작년 그러니까 1월 달 수치죠. 근데 작년에 이자 안 보였습니다 앞에. 근데 거기서 폭발했던 거 보니까 일단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뭐 약간 중국 이미지 벗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이제 약간 도외시하다 중국이랑 보니까 사이가 예. 안 좋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기아 라인업들이 좀 살아난 것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의외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북미 쪽만 신경 쓰는데 다른 신흥국 쪽에서도 좀 과거 이제 러시아에 못 팔던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돌려팔게 하다 보니까 영업력은 꽤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근데 그리고 저는 원래 중국의 현대차가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근데 비중 맞춰서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네. 이제 중국에 우리 현대차 안 사주고 갤럭시 안 사주고 이러면서 완전히 힘들어졌잖아요. 한한령 그렇죠. 사드 네. 이에. 근데 그때 이후에 포트폴리오 이게 국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짰어요. 다시. 그렇죠. 예. 네. 그게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한국에선 몰라도 그리고 뭐 요즘 보니까 타고 싶긴 하더라고요.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거. 오. 네. 거기다 요즘 차를 만들기 잘 만들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네시스 오픈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그 얘기했죠 저희. 누가요? 제가요? 아니, 저는 차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머리 이렇게 하고 오프가 딱 하고 뭐 어디 가시게요?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끼고 한밤에. 혼납니다. 네. 혼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또 이쪽이 이렇게
변할수록 자동차 출하량 변할수록 이제 LG전자가 계속 낮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VS 사업부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이번에 실적이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았죠. 전반적? 네. 흑자 전환하고 2분기째 흑자 전환하고 거기서 아직까지 VS 사업부가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인가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출하량이 남았을 때 얘가 끌고 나가는 비중 보니까 2024년 가게 되면 이제 두 자릿수 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실적에 대한 변화를 확 끌고 있을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더 낫겠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오르다 보니까 타이밍을 좀 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괜찮긴 한데 가격은 조금 많이 올랐다. 부담스럽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FMC 의사록이 내일 공개되죠. 오늘 밤인가요?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 4시. 맞습니다. 내일 새벽 22일 4시. 이니까. 네. 지금 굉장히 흉흉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는. 네. 7월까지 올릴 것이다. 그렇죠.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에 3월, 5월, 6월 25bp씩 세 차례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5.5는 25만 한대요? 시장은 50도 50 한다고 pp도 그러는데 50bp까지는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지금 있고요. 24%까지 올라갔대. 페드 와치의 이제 그렇죠. 가능성이 그 정도 올라왔죠. 처음에 3% 살짝 이제 고개 살짝 들었다가 9%, 18%, 24%까지 올랐는데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FOMC가 그렇죠. 어떻게 일단 되지? 금요일날 PC 물가지수가 조금 네, 뭐 50pp를 하게 된다면 그게 네. 조금 놀랄만한 아.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의사록은 뭐 어떻게 뭐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니 패널로 나왔으면 대답을 하시라고요. 잠깐만. 이분들이 무상무념이어가지고 요즘 네. FMC에 대해서는 아, FOMC 그런가요? 아무 관심 없다. 네. 의미 없다. 섹터 플레이만. 그 아, 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이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뭐 연준 의도만 또 확인되면은 또 우리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좀 쭉 처지는 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뭐 근데 솔직히 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골드만삭스가 뭐 7월 달까지 6% 넘는다고 보고 있고 뭐 또 좀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 뭐 얘기나 이 뭐 또 3월 달인 5월 달인가 끝이라고 하고 있고 뭐 사람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무슨 생각하냐면 지수 보면서 많이 오르고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부동산 대폭락만 남았다 뭐 이런 것들 딱 보고 있고 그러면 네. 계좌 다 엎고 싶죠. 어. 근데 그렇게 작년에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계속 그냥 뭔가 그런 게 끌려가요. 근데 지금 시장은 안 그러거든요. 시장은 딴 쪽에선 열심히 또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보고 지수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또 이렇게 빠진다. 네. 아이고 뭐 또 20일 만에 수출이 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박살이 났어요. 네. 팔고 싶죠. 네. 이게 좀 잘 이걸 좀 컨트롤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정보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아니 골드만삭스 거는 조금 걔네 혹시 선물 쇼쳐놨나? 다 자기네 의도대로. 그러니까 네. 옛날에 맛에 뭐, 먹게. 뭐 유가 뭐 150달러 간 200달러 간다 그랬나 뭐 했나? 그때 380으로 저는 기억해요. 360인가? 다 사놓고 네, 있다가 네. 막 펌프질하는 순간에 거기다 대고 팔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안 믿으려고요. 그런 난 골드만삭스는 믿고 싶지 않아. 그뭐 그러면 실버 삭스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온 거 이제 큰 방향은 어차피 이제 물가 수준이 이제 큰 그림상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쓸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험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닥을 잡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험악한 장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너무 대입하면 그렇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거 섹터. 맞아요. 네, 네. 탈모. 특히 원형 탈모로. 원형 탈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곽수정 박사랑 얘기할 때 네. 질문을 할까 하다가 질문을 안 하긴 했는데 뭐 제 의견을 조금 얘기하면 네. 연준이 한번 방향 잡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안 해요. 일단 쭉 그렇겠죠. 갑니다. 네. 그냥 방향 잡으면 쭉 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러고 있는 거지 연준은 한번 방향 잡으면 웬만하면 가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파월이 범피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 달 아니에요. 이번 네. 범피한. 그러니까 이번 달 하나 가지고 파월이 우리가 50bp로 갈 거냐 걱정할 건 아닐 것 같고 최소한 이게
2달, 3달, 4달 이렇게 몇 번 연속으로 나오면 이제 우려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좀 경계심 가지고 있는 정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계심을 가지고 가는 정도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SBS가 최근에 주가가 며칠 좋았어요. 온라인이 또 여기서 뭔가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때가 급등했다가 스브스. 스브스 주주 캠페인 진행할 계획 없다.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네. 그러면 왜? 왜 샀어? 근데 이런- 이거는 네. 예견이 가능한 게 월요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아, 그때 그랬어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이 주가 상승이 촉발됐었는데 네. 이건 뭐 팩트는 온라인만 알겠죠. 근데 네. 만약에 온라인이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일단 매수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사긴 우호적으로 샀고. SBS 경영진에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다양한 의견을 주식이 없는데 개진할 리는 없잖아요. 아니 뭐 그냥 참고 삼아서 한 주. 어. 한 주도 주주니까. 네, 한 주 이상은 갖고 있겠죠. 네. 한 주를 샀다는 건 이제 한 주만 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이거 만약에 주주 행동을 뭔가 할 계획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벌써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리가 없다. 아직 충분한 매수가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하든지 일단 무조건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진짜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냥 뭐 장기 투자용으로 그냥 매수만 해놨을 수도 뭐 일단 실적이 전망이 좋다고 보는 모양이지. 좋아요. 전망이 온라인- 좋다고 보는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는데 너희 왜 배당 안 하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온라인이 그냥 뭐 투자해서 올라가는 거 그냥 보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네. 온라인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세졌어? 아유, 이게 솔직히 돈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네, 얘기예요. 많지는 난 알지도 않지만 못하는 회사인데. 몇 년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는 쪽인데 딱 네. 우리 팀장님 말씀한 건 똑같아요.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주가가 아직 못 올랐어요. 샀지. 네, 그래서 그냥 누군가 또 이렇게 단독 보도 나오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준비 딱 해놨다가 잠깐 보류. 그만. 그래서 기다려봐.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플레이 같고요. 또 만약에 적정한 게 못 샀다고 하게 되면 연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지분 있는 쪽이야. 네. 지금 SBS는 특이하게 또의 운용사들 갖고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위임해라. 그래서 할긴 할 건데, 근데 워낙 SBS의 특성이 아직까지는 통신방송 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흔들기는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또 거대 태형건설이 있고 이 TY홀딩스죠. 이러다 보니까 주주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SBS는 떨어졌는데 JYP는 주가가 또 뭐 좀 후반에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또 꽤 좋았어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뭐 SM이 요즘에 한창 핫한데 네. JYP하고 오늘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SM 관련해서 먼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예, 오전부터 있었는데 공방은 많이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결론 안 났고. 예, 카카오한테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한 거, 전환사채 발행한 거, 요거에 대해서 가처분 에서 잠깐 효력 정지해 달라라고 가처분 신청한 건데, 요게 이제 신문이 있었고요. 유상증자는 일단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먼저 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 뭐 예를 들면 경영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3자 배정이 허용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쟁점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경영진 측에서는 경영상 필요했다. 이수만 대주주 없이 경영권을 장악하려면 우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와 결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데. 이게 그건 핑계가 안 되는. 대주주를 빼고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아니 그게 대주주를 제척하고 네. 삼자 배정을 할 이유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이수만 측에서는 뭐 카카오하고 전략적 제휴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네. 가처분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그러면 3자 배정을 하게 된다면 경영진이 지배주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판단돼야 된다라고 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SM의 얘기 얘기고. 아닌가요? 지배주주의 문제라고 자꾸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소액주주도 있잖아요. 소액주주는 그러면은 지분이 저렇게 희석이 돼도 돼? 삼자 배정으로?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일 열받는 거죠. 그거를 갖다 지분을 희석해도 된다고 얘기하려 그러면 들어오는 제3자가 들어옴으로써 회사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렇죠.
인정을 받거나 네. 아니면 회사가 자금난이 너무 심해서 유상증자를 조달을 못하고 네. 제3자의 돈을 갖고 들어와서 회사를 살려야 된다거나 이런 이유 아니면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첫 번째 최근에- 사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카카오니까. 예, 최근에 이제 카카오와의 사업적 결합에 대한 비전도 계속 공표를 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상보다 좀 빠르게 하이브가 오늘 이수만 대주주 지분 14.8%를 인수를 했다라고 공시를 오늘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SM 경영진 측에서 이미 이수만 측이 이제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게 나한테 먼저 유상증자 권리를 줘야지 왜 카카오한테 먼저 주냐. 내가 나의 지분 이게 희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처분 신청 이거를 아니 누구에게 하는 아니 거냐라고 근데 주장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발생 시점 기준이니까 그거는 계속 다툴 수 있죠.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5대 로펌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로펌이 누가 잘하나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습니다. 화랑 다 전부 다 붙었죠. 태평양 김현장 뭐 광장이랑, 다 예. 광장이랑 다 화구랑, 붙어 있는 것 예. 같은데 다 붙어 있죠. 5대 로펌이 다 붙어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그거 보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SM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SM만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이걸 못 보고 있었어요. 어떤 거요? JYP를 너무 못 그러니까 보고 있었어요. JYP. 그러니까 JYP였지. 네. 이번에 오늘 또 뭐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트와이스 월드 투어가 딱 떴습니다. 우리 투둥이들 응. 이거 보고 또 그 장황한 콩닥콩닥 하셨나요? 네? 마음이 가슴이 콩닥콩닥 하셨어요? 콩닥콩닥이 아니라 네.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을까? 아, 9년 차입니다. 아. 이제 9년 차 우리 트와이스가 이번에 5번째 월드 투어입니다. 네. 월드 투어 하는데 이번에 총 한 거 쭉 보다 보니까 16회를 해요. 한국, 미국, 일본만 지금까지 갔었습니다. 여기다 호주, 캐나다까지. 근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아레나라고 하는 대규모 투어 같은 경우는 5만 이상입니다. 네. 8만도 있어요. 네. 8만부터 4만까지 다양해요. 이걸 다 따지게 되면은 16회에 한 40만 명쯤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은 BTS가 그 Love Yourself 이거 영어 좀 되시는데. 알아듣기 쉬웠어요, 이번에. 이거 했을 때가 연간으로 42회 공연에서 100만 끌었습니다. 네. 파트 1입니다. 네. 상반기에만 돌아간 겁니다. 트와이스가. 파트 2까지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 BTS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약간 그거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래 트와이스가 BTS급이었었어요. 잠깐만 위험합니다. 여기 왜요? 잠깐만 여기서. 왜? 네. 투둥입니다. 뭐가요? 말 잘하세요. 어. 저 죽으나 사나 사나니까요. 아이, 트와이스 객관적으로 높았죠. 봐야죠. 트와이스가 BTS급이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보세요, 데이터를. 네. 그러니까 42회 공연에 100만 찍었는데 빌보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 안 끝. 전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빌보드 네네. 숫자 그거 그러면 뉴진스로 가야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는 빌보드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매출만 많이 나오면 그렇겠죠. 되는 거지, 우리는. 네, 좀. 주식시장에서는 매출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이분들 지금 우린 입 닫고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떼축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키즈는 가만히 있습니까? 하반기 월드 투어 돕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거 파트 1만 가지고 돈 게 작년에 JYP가 했던 모든 수익을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볼 때 보통 저희가 BTS는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한 1,000억 봅니다. 근데 지금 트와이스 한 500억 정도 보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1,000억 봐야 되겠죠. 거의 BTS급으로 보면. 그러겠네. 네. 스트레이키즈도 거의 비슷한 효과입니다. 지금 앨범 판매량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둘이 합치게 되면은 1,000억, 2,000억짜리입니다. JYP가 2,000억 영업이 나올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6천억이거든요. 2천억 영업이익 나오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비싸네. 아니,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하시고요. 네. 집중하시고요. 하나 가지고 2천억.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 2개만 가지고 2천억.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예. 근데 또 다른 데 또 있을 거 아니야. 다 있죠. 올해 또 나옵니다. 한 두 그룹이 더 엄청나네. 나옵니다. 예. 그러면 네. 내일 아침에 사면 됩니까? 이거 저한테 하는 타이밍이 그런 것 같아요. SM이 막 이슈 나오기 시작해서 막 올라가면 JYP 빠집니다. 그러면은 저라면 SM 털고 이거 사겠습니다. 근데 JYP 오늘 오르지 명쾌하다. 않았어요? 오늘 좀 올랐죠. 올랐죠? 네,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네. 네, 4% 정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기사가 약간 추정성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뭐 이 카카오의 차기 SM 만약에 인수 실패하면 차기 인수 후보가 JYP다 JYP 다. 이런 식의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뉴스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뛰었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이 있었죠. 말도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카카오 입장에서 지금 SM을 계속 시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해.
저쪽에서 십몇 프로 벌써 갖고 갔잖아요. 그리고 뭐 법적인 이렇게 문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걸려 골치 있고. 아픈데 이 2대 주주든 1대 주주든 저게 있을 경우에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카카오는 이제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24일 날. 네. 그래서 들어온 거 가지고 그 JYP 사면 되죠. 네? JYP 사면. JYP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보게 되면 지금 JYP가 외국인들 사는 거 보면은 수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1월 5일부터 네. 지금까지 한 지금 한 45일 됐는데 딱 하루 빼고 계속 삽니다. 지분 신고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럼 사야 되겠네. 살까? 저는 대답 다 드렸습니다. 자, 타이밍까지 언제 알려드렸습니다. 대답해줬어? 네. 자, 저- 이제 방송에서 사까 이거는 금지하겠습니다. 아 물건이지 그래도. MC의 권한으로 사까 이거 금지하겠습니다. 아 공동 MC의 권한으로 해도 됩니다. 저 오늘 처음 해봤는데 바로 금지당한.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JYP가 뭐 이렇게 트와이스 이런 이야기들 뭐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 신빙성이 있고 오늘 PD님은 그 쇼츠 나왔습니다. 트와이스 BTS급이다. 이거 이제 쇼츠 나왔으니까 김민수 대표님 거 쇼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1년 뒤에 가서 보시죠. 1년 뒤에 가서. 네. 삼성전자가 M&A 기대감 디자인 하우스 이거 뭐 파운드리 이야기인가요? 네, 디자인 하우스들이 그 뭐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주가도 이미 올랐는데 네. 오늘 추가로도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M&A를 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디자인 하우스가 거론되면서 뭐 얘기 나왔. 예. 좀 됐는데. 예, 그쪽 1위 업체가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 뭐 공식 발표도 없고 여전히 이렇게 추정성 보도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5나노 공정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이제 한다. 그 네, 뉴스가 그 어젠가 뉴스가 그제 어때요? 있었죠. 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설계사 이제 암바렐라의 자율주행용 SoC 칩 수주를 했다고 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4나노에서까지 이제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캐파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요. 27년도에는 22년 대비 한 3배 이상까지 확대를 하고 현재는 모바일용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모바일 이외의 비중을 50% 이상 하도록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쪽을 지금 신성장 사업으로 보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이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독으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카메라 들어가고 레이더 들어가고 센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마이크론이 딱 잡고 있다고 하는데 촬영용 쪽에 메모리 쪽만 왜요? 삼성은 뭐 안 된다고요? 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적용해서 내가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커질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이 노리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니즈가 없었다. 네, 그거보다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딱 패키징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제드래곤 형님도 아. 딱 얘기했던 이게 패키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걸 좀 수익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메모리 하나 납품해서 서버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가지고 볼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럼 안암반도체 얘기 나온 것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안함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암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옛날에 안암이니까. 예, 예. 갑자기 안함을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예. 아니 그 저기 원래 안암반도체 그 회장님이 제드래곤의 할아버지한테 반도체를 아, 하고 맞아요. 추천을 해서 반도체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아니 이런 얘기하면 내 나이 나오잖아. 얘기 그만해야지. 그때면 진양곤 회장님. 네. 그래서 이쪽은 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디자인 하우스를 가지고도 너무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 큰 것만 보려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디자인 하우스.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가 안 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디자인 애들 없어서 그런 하우스에서 거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네. 결국은.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반대요. 중국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파운드리 할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반 빈사 상태. 중국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던데. 뭐 거기는 더 이상 도쿠멘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SMIC도 맛이 약간 가기 시작해. 예. YMTC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그냥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능력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 다 있는데 자꾸 뭐 3나노 가나 5나노 가나 그거 말고라도 파운드리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지금 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매출액 한 몇백억 나오고 영업이익 적자다. 지금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키워내기 시작하게 되면 순식간이죠. 순식간인데 이런 거. 근데 그걸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키워야죠. 삼성이 TSMC한테 밀린 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밀린 그 AD 테크놀로지도 제가 왜 좋게 봤냐면은 손절했습니다. TSMC를. 거예요. 네. 손절하고 삼성으로 붙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계약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드는 게 아, 삼성이 그럼 M&A 하겠구나. 자기 걸로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고
협력 관계로. 네. 아마 지분 투자는 나올 것 같아요. 뭐 그건 나오겠죠. 네. 삼성이 뭐 지분 투자 들어가 있는 데 많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이 지분 투자하는데 꼭 제조업체여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관점이 없는 지적재산권도 네. 앞으로는 충분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지분 투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조금 안 좋은 뉴스도 있었어요. 이제 키움에서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그 고정거래 가격 말고 그 스팟 가격 그거는 계속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뭐 오늘 키움증권에서 전망치도 보니까 컨센보다 훨씬 더 낮게 전망을 좀 하고 있고 그 전망도 이제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2조 원이거든요. 컨센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날 거다. 훨씬 더 커진다. 예. 왜 이렇게 또 나오죠. 비관적으로 예, 줄였을까요? 일단 1분기 디램 출하량이 지금 한 12% 정도 전 분기 대비 떨어질 거라고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25%나 떨어질 거고 그것도 경쟁 효과에 따라 추가 하락할 수 있다. 공급 비율인가 뭔가 110%까지 갔다고 지금 그런 얘기도 하네. 예. 그리고 뭐 삼성에서도 뭐 캐펙스 컷이 안 나올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은 원래는 마이너스 8조 원 전망이었는데 마이너스 11조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컨센은 마이너스 7조 원대고요. 하이닉스? 현금 얼마 있죠?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 제가 좀 그때 현금 봤을 없을 때 텐데. 30조 정도 있었던 걸로 그거 안될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만 11조 적자라고요? 올해만? 아니 올해만 11조 원. 그러니까 11조 예상치가, 올해만. 네, 키움의 전망치입니다. 키움의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체 컨센서스가 아니고 키움증권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어본 거 이제 삼성이 캐펙스 컷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1위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굳이 1위 사업자가 내가 여기서 캐펙스를 줄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2위, 3위는 더 힘들 텐데.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현금도 좀 충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되게 정확하게 아들 20조만 줘봐. 드려요? 줘요? 20조만 줘봐. 내가 네. 4.5% 이자 줄게. 내가 내년에 줄게. 20조만 줘봐. 좀 더 쓰죠. 4.5 이상은 안 돼. 아, 그럼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20조 챙겨놨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조금 이제 대비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럴 수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캐펙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그 리포트들의 근거는 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네. 했는데 현금을 충전해 버렸어요. 그렇죠. 현금을 충전해 버렸죠. 포인트인가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만 내놔 이렇게 이자 예. 줄게. 4.5%나 주면서.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도 1, 2분기 정도 이제 적자를 볼 거다라고 컨센 형성이 돼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 4분기 내냅니다. 예, 업황은 3분기부터는 이제 반등할 거라고 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 적자 전망이고 아니, 근데 마이크론도 심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캐펙스 컷을 안 하면 네. 3분기, 4분기 가서 돌아서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3분기에 돌아설 거다. 2분기가 저점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밀려왔어요. 그럼요. 작년부터 시점을 보면 작년 중반경에는 뭐 2023년 1분기 정도면 저점일 것이다라고 하던 이야기가 2분기 이제 3분기까지 3분기 넘어갔죠 밀렸는데 지금. 지금 삼성전자가 캐펙스 컷을 하지 않으면 3분기가 저점이 맞을까요? 뭐 3분기가 아니면 뭐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야, 증권맨이야, 잠깐만. 증권맨이야. 와. 아, 근데 그거 맞춰서 뭐 떨어지나요? 제 아니 말이 왜냐면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아, 주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니, 주가가 오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 선반영하니까. 주가 오르면 불안해요? 나 주가 오르면 좋던데. 그 뜻이 아니고 선반영하니까 이제 3분기가 저점이면 그걸 6개월 정도 땡겨서 지금 오르는 게 합당한 거죠. 근데 근데 저점이 4분기로 밀면 지금 오르는 건 불안한 거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4분기로 밀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분기로 이제 밀릴 거다라고 내가 전망을 하고 지금 팔아가지고 10% 더 싸게 들어가야지라고 네. 생각을 해도 네. 그게 잘 먹힐까요? 그 전략을 하면서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되나 싶어요. 아니 삼성전자 디램 가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더 심해질 텐데
그렇죠. 실적이 더 나빠지면 실적이 더 지금이라도 나빠지면 지금 가격이 적정할 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사이클 산업입니다. 아하. 사이클 산업은 그런 거 무시합니다. 네. 실적 뭐 딜레이가 만약에 뭐 3개월 한 분기 더 늦게 됐다. 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좋아질 텐데. 아.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를 더 고마워해. 저가 매수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빠지면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오. 지금 기준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게 출렁이었거든요. 출렁출렁이다가 이번에 보니까 단기 추세가 살짝 깨지더라고요. 지금 며칠 사이 깨졌잖아요. 네, 그 깨져서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또 출렁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주봉상에서 또 패턴 맞추는 작업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현금 채굴해서 모아놨다가 SK하이닉스 또 내려오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사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쌀 때마다 네. 저가 매수.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게 줍줍. 분할 그래서 매수. 모아다가 어. 또 이제 이렇게 챙겨놓고 근데 문제는 지금 박은진하고 다 물려 있다라는 맞춰놓고. 거예요. 예 문제는 이미 지금 다 물려 물려 있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현금 채굴 하잖아. 현금 그러니까 이게 현금의 관리 현금 채굴 하라. 개인적인 FCF도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괜히 또 그래서 부장님한테 예전처럼 막 와벽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장님이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네 제가 가서 예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쁨 받으시고 네. 꼭 모아놓으시고 월급 잘 받으시고. 네. 그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20만 원 갔다. 그때 이제 부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죠. 회식 그런 거 안 가요 MZ 세대는 툭 던지시고 아, 그렇죠. MG죠 저는. 네. MZ라고 인정해줬네. 회식 안 갑니다. 새마을 MG 는 거예요? MG? MG는 회식 안 갑니다. 아 조금 무서운 이야기긴 했는데 뭐 두 분의 의견은 신경 쓸 거 없다. 사이클 산업이니까 좀 조정받아도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아까 이거 자동차 이야기는 했는데 좀 더 뭐 다른 이야기하죠.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도 해제한다고요? 네, 이것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고하고 또 예고했는데 이제 그게 진짜 나온 거고요. 네. 역시나 그래서 시장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 네, 3월 1일부터 이제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를 해제한다라고 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1월 첫 주에는 한 18% 정도 확진이 받았었는데 지난주에는 0.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방역 조치 완화가 뭐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 리오프닝도 근데 차익 실현 나오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풀릴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단지 뭐 언제일지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한 주가가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리오프닝은 다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또 이게 반복되는 얘기죠. 항상 그때 근데 요즘에 저 주변에서 중국 분들 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중국이요? 보이던데? 네. 그래도 여의도에는 조금 보이는 거 같던데요. 그래요? 개인 관광으로 조금 오는 건 개인 있었는데 관광으로. 네. 이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광지에는 옵니다 보니까. 아. 예, 관광지 그래요? 아니 들립니다. 여의도도 관광지예요. 그렇죠. 예전에 네. 2015년, 16년도에 여의도에 무슨 반점이 있어요, 5층에. 반점이요? 예, 중국집. 네. 거기가 그 여행객들이 그 꼭 들리는 그 음식점이었어요. 술래길? 그런 음식점. 그리고 여기 성주 술래? 버스들 엄청 많았었어요. 그 사거리에 고기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5층에. 네. 예. 네. 거기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치면 월스트리트 있잖아요, 여의도가. 네. 그래서 관광 그 도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관광하고 중국집에 가서 점심 중국 먹고 음식 먹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 코스가 두 개 있었어요. 코스가. 지금 생각하니까 어. 하나 전에 삼계탕 코스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네. 저기 시정주권 아하. 그 맞은편에 네. 그 지하에 가면은 네. 그 뭐 탤런트가 하던 그 고깃집 네. 거기가 거기도 있었다. 네 거기 이제 저 특이한 게 왜 계란 이렇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고 대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막 이 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지인데요 여의도도. 여기 관광지 그래서 네. 지금 뭐 IFC나 이런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들이 조금씩은 보여요. 글쎄 근데 그래도 단체 관광이 아직 이제 네. 허용이 안 네. 돼서 많이는 안 보이는데. 단체 관광 안 올 것 같다고 얘기하던데. 뭐 근데 그게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봐서 이제 피부로 저희가 체감하고 제가 주간 단위로 어차피 거의 매일 가는 데가 그 한옥마을 남산한옥마을 근처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체크했다가 한옥마을 쪽에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겨울 전에는 네. 한때 그때 작년 하반기죠. 네.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잘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렇지.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었구나. 그러면 이제 손하고 바빠지죠. 네. 그냥 이게 뭐 거의 막 오지명 됩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아마 이번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같이 중국이까지 맞물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또 나오는 얘기는 그거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5가지 요건 쫙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약간 우리가 너무 좀 오버했어라고 하는 거를 좀 다독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항상 시장은 또 기대감이 쑥 빠지면은 또 올라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보니까 요즘에 또 공모도 팍팍 늘어나더라고요. 뭐 호텔 신라, 롯데관광개발 이런 것들요. 그리고 요새 좀 다른 의미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철강화, 맞습니다. 뭐 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오히려 좋더라고요.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죠. 철강은 좀 많이 이미 올랐던 것 네, 같고요. 네. 쭉쭉 올라오대? 예, 화학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을 시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성원산업 이런 여러 화학 업체들도 이제는 스프레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봤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폴리프로필렌, 벤젠, 에틸렌 이쪽인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나프타, 에틸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프레드가 지난달 20일 날 한 30, 20이었습니다. 20달러, 30달러. 네. 지금 1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아, 그런데 이게 아직도 네. 손익분 BEP가 안 돼요. 음, 300달러 넘어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유가랑 수요 공급 여기 따라서 달렸는데 네, 지금 납사는 지금 또 투자를 엄청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수요가 살아서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이거 대박. 이거 그냥 작년에 코로나19 때가 그때 나왔던 게 700달러까지 갔거든요. 네. 고점이. 네. 그래서 급증한 실적이다 보니까 요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00, 500만 유지만 돼도 작년 같은 적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다다음 주에 양회인데 3월 4일, 5일이죠. 양회 때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있잖아요. 경기 부양 좀 해라. 그다음에 소비도 좀 부양하고 이런 것 좀 하자. 우리 같이 살자.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2011년도에 공급 많이 해서 공급 과잉 때문에 10년 동안 괴로웠던 게 중국인데 또 그 과오를 범하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양해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봐도 될까요? 뭐 디데이 전까지는 기대감은 있겠죠. 근데 하든 안 하든 어. 디데이가 지나면 아, 예. 역시 이제 디데이 주식쟁이의 때는 마인드가 디데이는 매도? 그렇죠. 아.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전하죠. 아. 더 갈 수는 있지만. 근데 의외로 요즘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철강 제품, 화학 제품 중국에 재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저거 거의 없다 그러대. 거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된 경기 민감주 볼 때 대표적으로 보는 거 하나가 구리거든요. 네. 네. 근데 어제같이 이제 달러 좀 올라가고 뭐 금리 올라가고 하게 되면 구리도 확 꺾였어야 됩니다. 네. 어제 구리 2% 올라갔습니다. 오, 이제 그만큼 수요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기대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게 좀 탄탄해요.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상하이 철강 선물도 정고점 때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워낙 재고가 없다 보니까 거기 나온 변화가 지금 약간 기대를 좀 충분히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런 게 지금 다 움직이는 배경 같고요. 약간 구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좀 구려요. 네, 또 저거는 죄송합니다. 했으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철강석 가격이 뭐 전고점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중국이 공장 다시 돌리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거고 봄 오면 미세먼지 발생할 거고 그걸 쫙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세먼지가 저희가- 오나 안 오나? 그렇죠, 그렇죠. 아 미세먼지 오면 공장 돌리는 거고. 네. 지금 미세먼지 오기 시작했잖아요. 벌써부터 지난 1월 달부터도 공기질 지수 보니까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요즘 안 좋아지고 있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2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쫙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바로미터는 저게 또 그러면 우리 공기 안 좋아 그러면 중국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저희는 마스크하고 이거 또 사야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아직 중국 제조업 PMI가 안 좋으니까. 근데 서비스업이 먼저 돌았습니다. 네, 서비스업은 돌아도 네. 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는 제조업 쪽에서 이제 그렇죠. 이 제조업 쪽에 도매 물가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나와야 이게 한참 6달 뒤에 물가 오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는 걱정은 안 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내년 정도 걱정이 좀 많이 물가 얘기하시는 거죠? 물가죠. 예. 중국이 공장 돌려서 물가가 이제 다시 오를 걱정은 내년 정도에 올해 말 정도? 올해 말 정도에 저희는 너무 지금 폐 걱정해야 되는데 저희 폐 어, 미세먼지 쌓이면은 이게 마스크 끼고 다녀요. 근데 어떻게 벗은 마스크인데 다시 쓰기가 반강제. 네. 뭐 네. 어쩔 수 없어요. 한강 나가 보니까 지난 주말에도 와 그냥 매캐합니다 매캐. 그럼요. 네. 그렇네요. 중국이 공장을 돌려도 걱정이고 돌리지 않아도 걱정이고 이제 중국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뭐 AI 이야기 하실래요? AI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아유 이제 제 AI도 네. 소진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딥러닝 한 다음에 딥러닝 그다음에 추론 한 결과를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중국 쪽 무역 적자가 좀 많이 심한 상황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20일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돼야 우리나라도 좀 좋아질 텐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이쪽이 적자가 계속되는데 반도체가 좀 좋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엊그제인가 내가 통계를 봤더니 네. 중국의 핸드폰 출하량이 네. YOY로는 마이너스 한 20%. 네. 근데 전월비는 플러스 20%. 이 작년 12월 데이터. 어, 작년 12월 데이터가 10월 데이터가 네네네. 1월 데이터 아니었나? 한 12월 데이터였어요. 10월 데이터였나? 하여튼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 그거? 좋아지는 건가? 우리 팀장님 뭐 이게 좋아지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생산 차질도 12월 데이터지만 네.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아마 훨씬 더 해소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1월 달에 또 춘절이 있었고. 그렇죠. 춘절에 소비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삼성전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이미 삼성 전기나 이런 모바일 밸류 체인들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거긴 반영을 했고. 예. YOY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늦습니다 그러면. MOM으로 돌아서면 일단 바로 그거 확인해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그래서 많이 3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춘절 소비를 또 그런 거 확인해야 다 되니까. 끝나고 그래서 좀 보자. 그러면 그때 데이터를 3월쯤이면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다. 예, 예, 예. 반도체가 문제긴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